한국 지하철? 그냥 깨끗하기만 하겠지. 뉴욕이나 런던이 훨씬 낫다고. 한국 출장을 온 미국 교통 전문가 제이슨 밀러는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당연히 미국과 유럽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첫 발을 들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알던 지하철이 맞나? 그날 이후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가 본 그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교통 전문가 제이슨 밀러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죠. 뉴욕 교통청에서 10년, 그리고 국제교통 컨설팅 회사에서 수석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유수의 도시교통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세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세계 지하철 노선도, 교통 시스템 효율성 평가 보고서, 그리고 뉴욕 지하철 정시 운행률 그래프였죠. 이 그래프는 늘 저를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 선진국인 미국의 뉴욕 지하철은 이렇게 낮은 정시율을 보이는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지난해 초 국제교통포럼에서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국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죠. 아시아 대도시 교통체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도쿄와 중국의 상하이 정도만 연구해봤을 뿐이었죠. 한국? 거기도 지하철이 있나? 동료에게 농담 삼아 물었던 기억이 나요. 동료는 웃으면서 물론이지 꽤 괜찮다고 들었어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시스템은 뉴욕이나 런던처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 지하철을 검색해보긴 했지만 대충 훑어보고 말았죠. 역사가 짧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탑승했던 겁니다. 기내에서도 뉴욕 지하철 개선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지하철은 후진국 수준의 시설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놀랍도록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아,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조용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객차 내부는 깨끗했고 에어컨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플랫폼에 도착했다는 거였죠.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일치했어요. 공항철도라서 특별한 관리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도심 지하철은 다를 거야. 뉴욕처럼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강남역이라는 곳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가이드는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뉴욕의 타임스퀘어역이 떠올랐어요. 지저분하고 혼잡하고 불쾌한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 떠올랐죠. 아, 이제 진짜 한국 지하철의 현실을 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단이 깨끗했거든요. 벽면에는 낙서 하나 없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청소를 막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도 깨끗한 도로와 체계적인 버스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건 모든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강남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한 저의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 뒤에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리고 역내 공기는 뉴욕 지하철에서 느끼던 그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게 될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세계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과 교통 전문가로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강남역에서 처음 서울 지하철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 내부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뉴욕과는 달리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지털 안내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번 열차 2분 36초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우리는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라는 모호한 안내 방송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내부의 혼잡도를 색상별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혼잡,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롭다는 표시였죠.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다니. 중얼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기본 수준입니다. 다른 역에 가면 더 발전된 시스템도 볼 수 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내 온도가 바깥보다 확연히 시원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는 냉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뉴욕의 지하철역은 한여름이면 사우나처럼 덥고 습한데 말이에요. 플랫폼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듯 깨끗했고 쓰레기통 근처에도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일이 없었어요. 승객들은 노란선 뒤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크린도어였어요. 선로와 플랫폼 사이에 투명한 벽이 설치되어 있어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선로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안전을 위한 건가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선로 위 먼지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죠.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설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더위에 지친 승객들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전광판이 열차 접근 중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했습니다. 몇 초 후 열차가 도착했는데 안내판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5분 지연만 해도 오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야 탑승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손잡이나 바닥에 더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의자는 편안했고 창문과 문은 흠집이나 낙서가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열차 내부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메일도 확인하고 영상도 끊김없이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순간 통신이 끊기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한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열차가 얼마나 조용하게 달리는지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소음이 너무 심해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객차 내에 흐르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은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노신사는 전자책을 읽고 계셨어요. 열차 내부에서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대중교통이구나. 다음 역에 도착하자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안내방송의 발음이 무척 정확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안내방송이 종종 왜곡되어 들리거나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지나며 서울 지하철의 다른 특징들도 발견했어요. 일부 역에는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또 다른 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허브를 넘어 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종로 3가역에 도착했을 때는 역사 디자인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건축 요소가 현대적 디자인과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역사 내부의 기둥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현대적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 하루 만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하철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인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이었어요. 두 번째 날 교통공사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모장을 꺼내 양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항목별로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뉴욕 지하철의 현실부터 정리했어요. 제가 매일 경험하는 그곳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연 운행이 일상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선로 장애로 인한 지연이라는 안내방송은 거의 매일 들리는 소리였죠. 5분 정도 늦으면 다행이고 보통은 10분에서 15분씩 지연되곤 했어요. 최악의 경우 30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플랫폼은 어땠을까요? 쥐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의 쥐는 이제 도시의 상징물처럼 인터넷 밈이 될 정도였죠. 그리고 플랫폼 바닥에는 껌 자국, 음료수 흔적, 종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몇 시간 정도뿐이었어요. 열차 내부도 청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자는 종종 찢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창문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바닥은 글쎄요,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와이파이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범죄율이었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했고 또 다른 동료는 늦은 밤 지하철역에서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탑승하기가 꺼려질 정도였어요. 경찰이 순찰을 돌긴 하지만 모든 역과 열차를 커버할 수는 없었죠. 이동 편의성도 문제였습니다. 뉴욕의 많은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유모차를 가진 부모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환승을 위해서는 종종 긴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고 역내 안내 표지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잃는 모습은 일상적인 광경이었죠. 요금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제한적이었고 종종 2번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패스도 있었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매 과정이 복잡했어요. 이제 서울 지하철을 생각해보니 모든 면에서 뉴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간 준수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3일 동안 이용하면서 단 한 번도 지연 안내를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출발도 정확했어요. 디지털 안내판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확성을 유지하는 걸까? 궁금해서 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첨단 신호 시스템과 철저한 유지보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시간 엄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청결도 면에서는 더 놀라웠습니다. 플랫폼부터 열차 내부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역무원들이 수시로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승객들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보안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역과 열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해 보안 요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교통공사 관계자는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편의성 측면에서도 서울 지하철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환승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환승 통로에는 방향 안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색상 코드를 사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가장 혁신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티머니라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어요.
QR코드 한 번으로 모든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 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요금도 뉴욕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기본 요금으로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었고 환승 시스템 덕분에 추가 요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특별 패스도 있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했어요. 이런 비교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걸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기본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길 찾기부터 주변 음식점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앱으로 티켓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해. 뉴욕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교통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쌓아온 가치관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우리 서구권 교통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졌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체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강남에서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을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틀렸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한국입니다. 처음에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죠. 설마 그렇게까지 좋을까?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이런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 스크린도어, 열차 내부, 역사시설 등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짧은 영상도 몇 개 찍었습니다. 특히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 역내 로봇 안내원, 실시간 혼잡도 표시 시스템 등을 담았죠. 서울교통공사의 관계자들과 약속이 있던 날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근처 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의 비결은 무엇일까?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교통공사 본사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의 실시간 운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영수 부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분은 서울 지하철의 역사부터 현재 운영 시스템,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지하철의 역사는 5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쉬웠습니다. 김 부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통제센터 견학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직원들이 전체 지하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자동 운행 제어 시스템, 에너지 효율, 최적화 프로그램 등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로 지연, 제로 사고입니다. 김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평균 지연 시간은 열차 한 대당 7초 미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뉴욕 지하철의 평균 지연 시간이 얼마인지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체감상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되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AI 기반 예방 정비 시스템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열차와 선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인상적인 점은 고객 피드백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앱이나 역내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이 즉시 관련 부서로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뉴욕의 불만 처리 시스템을 떠올렸죠. 피드백을 제출해도 대부분 묵살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통제센터의 한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김 부장님께 의미를 물어봤어요. 시민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번역해 주셨죠.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사명감이 담긴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통공사에서의 방문은 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바꿔놓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철학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것의 기초였던 거죠.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하철 같은 탁월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제서야 대중교통이 도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만큼 빠르게 적응했다는 의미겠죠. 열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항철도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질서 정연함을 감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미국의 모든 교통 전문가들과 공유해야겠다.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해. 그렇게 서울을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뉴욕 교통청의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귀국 다음 날 교통청 회의실에서 20명 정도의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정시 운행률이 99%라고? 말도 안 돼. 역사 안에 먼지가 없다고? 동료들의 얼굴에 의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그렇게 앞서 있을 리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었죠. 특히 제임스라는 고참 기술자는 더 회의적이었어요. 제이슨, 자네가 본 건 아마 특별 관리하는 몇몇 노선일 걸세. 전체 시스템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가 두 다리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노선을 타봤어. 모든 노선이 같은 수준이었어. 게다가 노선도를 봐. 서울의 지하철망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모든 노선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보여준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복잡함에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교통청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서울로 보내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교통청장인 마이클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술팀 몇 명을 서울로 보내 직접 경험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훨씬 클 겁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망설이던 마이클도 제가 보여준 자료들을 검토한 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뉴욕 교통청의 기술팀 5명이 서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제임스를 포함한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포함시켰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첫 방문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죠. 믿을 수 없군. 제임스가 강남역 플랫폼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니.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통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청 내에서 서울 프로젝트라는 태스크포스가 결성되었고 저는 그 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